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지난 한 주 동안의 미국 증시의 흐름을 되짚어보면요. 연준이 주 중반에 의사록이 발표가 되면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할 것이란 기대감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미국 증시는 1% 안팎의 상승을 보였는데 다만 지난주 금요일에는 워낙 추수감사절 휴일도 있고 그 다음날 조기 폐장을 하다 보니까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다우지수는 오르고 나스닥 지수는 하락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몇 가지 종목별 특징적인 움직임을 살펴보자면 애플이 지금 폭스콘 사태로 인해서 계속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주가는 약 2% 가까운 하락폭을 보였고요. 자,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경우에는 FTC, 즉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4%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맨유도 계속해서 매각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맨유는 지난 금요일에 12%나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쨌든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에 대한 관심도 많으실 텐데요. 온라인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의 쇼핑을 다시 한번 기록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쇼핑은 여전히 활발하다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이번 주겠죠. 지난주는 워낙 휴일도 있고 쇼핑데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한산했는데 이번 주에는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오는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 한 주 내내 계속해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준의 핵심 물가 지표인 PC 물가 지표도 이번 주 수요일에 목요일에 발표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굉장히 핵심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정리해 보면서 이번 주 준비해 봐야 되겠죠? 굿모닝 글로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핵심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첫 번째 이슈부터 키워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2023년 강세장 전망이라는 건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몰리폴에서 2023년도에는 강세장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유를 내놨습니다. 이제 지난 주말 동안 소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좋은 소식이 많이 나오면서 이런 보고서가 같이 나왔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냉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 수치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11월 10일 이후에 S&P 500이 그 인플레이션 수치 낮아지는 걸로 인해서 5% 상승하고 나스닥도 7% 상승하는 그런 아주 그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전체 인플레이션이 7.7%로 해서 1월 달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핵심 에너지, 그 핵심 인플레이션도 6.3%로 또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이런 인플레이션 냉각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연준의 금리 인상의 정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피봇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금리 인상이 앞으로 한 1.5%포인트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연준의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거는 5% 초반까지도 예상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까지는 아직 이제 한 1.5%포인트 남아있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그 피봇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잠시 멈출 수도 있는 상황이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 끝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뭐냐면 뉴욕타임즈에서 보고한 건데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어떤 조금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런 것들이 종식을 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협상에 대한 관심을 좀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2023년도에는 이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강세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내놨습니다. 뭔가 듣기만 해도 상당히 반가운 키워드가 이 강세장이 아닐까 싶은데 만약 정말 2023년 강세장에 들어가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종목을 담으면 좋을까요? 네, 멀리풀에서는 지금 강세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전 약세장에서는 성장주들에 대한 그런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목을 핵심적으로 내놨는데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시다시피 오피스 365라는 이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이나믹 365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다이나믹 365 같은 경우에는 전사적 자원관리 ERP라 그러죠. 이쪽 분야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또 팔리고 있는 제품이고 이 ERP 소프트웨어 시장은 매년 11%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도 이제 최고의 어떤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이버 보안 분야가 또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매년 12%씩 시장이 증가하고 있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즈라라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 지금 하고 있죠. 매년 16%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광고 기술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넷플릭스하고 지금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넷플릭스가 광고 시장에 뛰어들 때 마이크로소프트도 또 추가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를 꼽았고, 또 하나는 이제 페이팔을 뽑았는데 페이팔이 사실 안 좋았어요. 연초부터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팔이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게 애플하고 아마존하고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애플의 월렛에 페이팔의 벤모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금 서비스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도 지금 벤모를 사용하고요. 저도 이제 벤모를 사용했는데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체할 때 3, 4일 걸리는데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한국 분들은 이상하겠지만은 미국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편리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됩니다. 최근에 한 5년 전부터 이걸 사용해 왔는데 최근에 굉장히 활발하게 시장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페이팔의 벤모 서비스가 애플과 아마존에서 더 큰 매출을 올릴 수 있다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팔 이 두 종목 성장주 중심으로 강세장을 준비하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내년 강세장에 오게 된다면 이런 종목들 좀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파월과 고용인데요. 이번 주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꼽아야 될,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두 가지 이벤트를 놓고 보자면 아무래도 파월 의장의 연설과 그리고 고용 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 때문에 굉장히 한산한 시장을 보냈다면 이번 주는 굉장히 바빠지게 될 것 같은데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연설이 바로 파월 의장의 연설이 될 것 같은데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파월 의장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의 고용시장 그리고 경제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테니까요. 눈여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사실 수많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뉴욕 연은 총재인 존 윌리엄스 총재 그리고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와 리사 쿡 연준 이사가 수요일에 연설을 하게 되고요. 금요일에는 시카고 연은 총재인 찰스 에반스가 또 그 발언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 연준의 의사록을 통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의 발언 가운데 매파적 발언이 나오게 될 경우 또 한 번 시장은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들의 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고용 지표도 이번 주 내내 줄줄이 발표가 됩니다. 먼저 수요일에는 ADP 민간 고용과 구인 이직 보고서, 졸트 보고서가 나오게 되죠. 아직까지도 미국의 근로자 한 명당 일자리가 거의 2개에 육박할 정도로 고용 시장이 타이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인 이직 보고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목요일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그리고 10월 PCE 개인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되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를 통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연속 실업수당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신규 실업수당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아서 고용 시장이 잘 안 풀리는데 라는 인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실업수당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금요일에 11월 비농업 고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26만 1,000건 정도의 비농업 부문 고용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증가 추세가 다소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데 이 얼마나 감소할지 여부에 따라서 또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고용 지표들 쭉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딱 두 가지만 짚었지만 이번 주 굉장히 많은 지표들도 있고 많은 일정들이 있거든요. 이번 주에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 가져봐야 될 핵심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말 경제 지표도 많이 발표됩니다.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하셨던 ADP 고용이라든가 아니면 목요일로 넘어가면 개인 지출, 소득 여기에다가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도 또 10월 달께 발표가 됩니다. 이게 6%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아주 좋은 호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업률하고 이제 고용 지표들 쭉 발표가 되는데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호전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어떤 연준의 금리 인상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되면은 지표가 안 좋아도 그게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 하락하는데 이거는 인플레이션 하락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호재가 되고요. 고용 지표들 악화되는데 연준이 금리 인상을 완화시킬 것이다 해가지고 또 도움이 됩니다. 호재로 작용할 겁니다. 개인 지출과 소득은 증가하는데 경제 침체 우려를 완화시킬 것이다 하고요.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하락하는 거는 당연히 인플레이션 하락에 도움이 됩니다. 아직 다만 완벽한 터닝이다라는 근거는 부족하다라는 게 전체적인 평가고 아직 조금씩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라는 수준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우리가 지수가 꾸준히 상승하는데도 불안한 게 있죠. 그 불안감의 배후에 있는 게 뭐냐면 바로 GX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S&P 500 기업들의 수익에 대한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를 지난 주말 동안에 내놨습니다. 3분기에 보면은 그래도 뭐 이만하면 뭐 적당하다 이렇게 정도로 넘어가는데 4분기에는 지금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5.6% 감소할 거다. 이게 분기 지금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게 플러스의 예상치가 있었거든요. 1%대 플러스에 있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5%까지 지금 줄어드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경제 지표가 좋아 보이더라도 기업 수익에 대한 어떤 주가의 움직임은 굉장히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보유 종목별로 해가지고 기업 수익에 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이겁니다. 두 번째 약세장의 시작이라는 건데요. 조금 전에 첫 번째 키워드로 말씀해 주셨던 게 2023년 강세장이 온다는 건데 좀 정상반된 의견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금 정말 강세장과 약세장에 대한 의견들이 정말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게 바로 월가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확산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블리클리 파이낸셜 그룹이라는 곳에 이제 피터 버바라는 그 투자 책임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장밋빛이다. 왜 그러냐고 봤더니 주식시장의 기업 수익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제대로 상승 흐름, 반전 흐름을 타지 못하고 계속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너무 좋게 생각하는 것은 안 좋다. 이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주가가 잘 올랐는데 블랙 프라이데이 판매 증가에 대한 것도 있었죠. 지금 굉장히 분위기 좋죠.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낮출 것이다.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경기 둔화가 기업들의 이익에 얼마나 피해를 줄 것인지를 냉철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데 약세장의 단계에 대해서 이제 3단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거쳐왔던 퍼를 낮추는 지금 퍼가 S&P 500 퍼가 16배까지 낮아지는 그런 상황 봤었죠. 그 과정이고 두 번째가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 수익에 타격을 주는 마이너스로 되는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모두 이제 패닉에 빠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가 두 번째 단계의 약세장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 강세장과 약세장에 대한 대립이 굉장히 강하게 맞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키워드에서 저희한테 설명해 주셨던 거는 만약에 강세장이 진입하게 됐을 때 투자자가 어떤 종목을 넣어야 되는지였다면 이번엔 만약 정말 약세장이 다시 한번 두 번째 약세장이 펼쳐지게 된다면 어떤 종목들을 좀 관심 가져야 될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인베스트 플레이스라는 이제 주식 정보 제공업체에서 약세장을 대비해서 이제 가치주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종목들을 몇 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종목 세 종목 정도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가 대본에너지라는 회사입니다. 이 대본에너지는 지금 그 유럽의 이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른 한 60% 정도 상승한 그런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배당 수익률이 자그마치 7.3%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고, 그리고 이제 유럽 쪽 천연가스 시장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일반 원유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영향을 덜 받는, 원유 가격이 조금 영향을 덜 받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미국과 유럽이 천연가스에 대해서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지금 계약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꾸준히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전통적으로 배당이 강한 신탁회사, 아버 리얼티 트러스트라는 회사인데 ABR 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리츠 회사인데 과세소득의 90%를 배당을 해야 됩니다. 리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배당으로 지금 배당 수익률이 10%가 넘어가거든요. 물론 주택시장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EPS나 매출 이 성장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리츠 회사이기 때문에 이 아버라는 회사를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재활용 철강을 사용하는 커머셜 메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철근을 북미 지역하고 폴란드 중심의 유럽에다가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지금 수익이나 어떤 매출 성장치가 굉장히 좋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정된 매출을 보이고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평가되는데 배당 수익률은 낮지만 그래도 안정된 유틸리티 분야에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베스터 플레이스에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섹터의 세 가지 종목을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강세장이 오게 됐을 때, 약세장이 오게 됐을 때 모두를 좀 준비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도 리스트업을 좀 해놓으셨다가 어떤 종목들을 더 담아야 될지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아무래도 블랙 프라이데이다 보니까 사상 최대 쇼핑 실적이라는 게 저의 눈에도 확 띄었었는데요. 자, 어려운 외부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온라인 쇼핑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바로 집계 가능한 온라인 쇼핑만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추수감사절 당일날 온라인 쇼핑액이 52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2.9% 늘어났고요.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날 91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2.3% 늘어났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사이버 먼데이죠. 사이버 먼데이의 쇼핑액은 11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보다 한 5% 넘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상 최대의 온라인 쇼핑액을 기록했다는 것은 부정적인 외부 환경에 미국인들의 쇼핑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냐? 사실 그런 건 아닌 게요. 일단 2012년 이래 연말 온라인 쇼핑액 증가율은 매년 10에서 14%가량 늘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2% 정도 수준의 증가에 그쳤기 때문에 확실히 고물가의 타격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고물가 영향에 따라서 많이 증가한 분야가 있었는데 바로 미국식 할부라고 할 수 있는 BNPL 사용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BNPL 결제가 전년 대비 81%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현금으로 일시불 결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고물가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구나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쇼핑 시즌이 과연 투자자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네,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정말 예상치 못하게 일어났다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만 보더라도 이제 매시스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발표한 게 고가품 중심으로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고가제품 중심으로 소비가 진행이 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봤더니 5만 불 이하 저소득층의 소비 증가가 정말 반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소득층에서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에 대해서 염려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좀 너무 많은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라도 좀
이런 어떤 휴일만이라도 이런 추수감사절이나 이럴 때만이라도 좀 넉넉하진 않더라도 즐길 필요는 있다.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 지금 확산이 되면서 지금 연말연시 이럴 때 소소한 파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계획되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그런 트렌드가 나왔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통주들의 주가 흐름이 좀 많이 엇갈렸습니다. 이제 표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애플부터 해가지고 제가 쭉 이제 가져왔습니다. 애플이 지금 공급망 부진 문제 있죠. 그리고 퀄스는 지금 재고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리고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급망 부진에 따라서 뭐 애플 관련된 제품들 별로 없을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타겟, 월마트, 갭, 그리고 메이시스와 홈디포, 노드스톤, 풋라커까지 풋라커가 3.7%나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풋라커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이제 아이들 이렇게 만나면은 한국에서는 아유 귀엽다 뭐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아주머니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I love your shoes라고 이렇게 너 신발 예쁘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신발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한데 마이클 조던의 신발이 재테크 수단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어떤 그 문화적인 부분에 의해서 풋라크가 많이 이제 소비되는 그런 모습 보였고, 또 가족들이 모이면 이렇게 집 수리하는 거, 남자들 집 수리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홈디포 쪽에서도 또 긍정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과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부진 이런 우려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인 할리 어소시에이트라는 이 투자회사에서는 지금 보면은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이 지난해보다 더 많이 됐다. 할인이 더 크게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CINT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은 매출 수준이 뭐 긍정적으로 나올지라도 어떤 수익에 대한 성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파르게 할인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재고를 줄여야 되죠. 그런 상황에서 기업의 마진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이익이 매출이 늘어나도 원하는 만큼 늘어나지 않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소비자들한테 충분히 전가하지 못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수익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비 분야는 좋기는 하지만 기업의 측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은 별로 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핵심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